안녕하세요. 불어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안검하수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눈썹이나 이마로 눈 뜨면 안검하수인가요? 꼭 그럴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마를 꽉 잡고 눈을 떴을 때 안검하수가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뜨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안검하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이렇게 뜨는 분들을 또 뭐 치켜 뜬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어쩌면 동영상으로 찍어야 좀 더 정확한 이야기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눈이 졸리다 안 졸리다는 꼭 어떤 한 각도에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앉아서 괜찮았던 사람이 누워서 이상할 때도 있고, 누워서 괜찮았던 사람이 앉아서 이상할 때도 있고요.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미세하게 눈 뜨는 힘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안검하수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안검하수로 인한 쌍꺼풀 수술 시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으면 대부분에게는 안 된다고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형외과 병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과 받는 병원이 있어요. 저는 받는 쪽이거든요. 그렇지만 왜 제가 쌍꺼풀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안 해드리냐면,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삭감 때문입니다. 이 삭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환자분들은 의료보험을 적용시켜드리면 비용이 되게 적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안검하수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검하수로 보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든 안검하수로 측정을 해서 이거 수술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나면 저희가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곳에 청구를 넣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삭감이 되면 병원은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하느냐? 그럼 그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던 환자한테 전화해서 삭감됐으니 당신은 원래 그 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병원의 손해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률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결국엔 대부분 다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질문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면 가능해요. 근데 나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 언제는 잘 되느냐? 아주 소아에서 한 6, 7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신 마취를 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는 돼요. 그 이후에는 왜 안 되냐면, 만약 이 안검하수를 삭감 없이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검하수 굉장히 모호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쌍꺼풀을 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 안 받고 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안검하수라는 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안검하수로 인한 재수술도 죄송하지만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언젠가 삭감이 거의 안 되는 때가 오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검하수로 여러 번 재수술 가능한가요? 안검하수가 되게 애매한 개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눈 뜨는 힘이 약하다는 건데, 그 눈 뜨는 힘이 약한 게 좌우가 얼만큼 달라야지 정확한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나 떠야 되는지가 정말 애매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검하수가 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평소에 이렇게 눈을 잘 못 떠도 큰 상관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대부분은. 그런데 쌍꺼풀 수술했을 때는 안검하수를 잘못 찾게 되면 쌍꺼풀이 풀리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서 소세지 눈을 만들게 돼요. 그럴 때 재수술을 잘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했던 분들은 기대치가 높아서 수술을 한 거예요. 나는 뭔가 원하는 게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 이루면 계속 재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수술에서 안검하수 얘기를 듣는 건 되게 많아요. 안검하수의 개념은 되게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안검하수 수술,
그러니까 졸린 눈 수술을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졸린 눈 수술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흑과 백으로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현대적인 쌍꺼풀 수술은 대부분 눈매 교정 수술을 아주 조금은 들고 있어요. 그걸 눈매 교정에 붙여서 얘기하느냐, 얘기 안 하느냐, 너무 흑과 백으로 여기서 눈매 교정 하라는데 여기서는 안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눈매 교정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검하수는 유전인가요? 유전의 영향 조금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을 안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꼭 내 아빠, 엄마가 있다고 안검하수가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우리가 다 당분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이어져 있긴 하겠지만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개선 가능할까요? 개선 가능합니다. 개선 가능한데 그게 모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안검하수를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개 눈매 교정을 하는데 조금만 눈매 교정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개 눈매 교정을 하는데 경막이란 걸 열어서 아주 제대로 눈매 교정을 해줘야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수술의 난이도와도 결정이 돼요. 비절개 눈매 교정, 뭐 어떤 병원에서는 최소절개라고 부르지만 그 수술 자체는 상담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수술 자체는 정말 금방 끝나요. 근데 수술 자체가 금방 끝나는데 비용은 왜 그렇게 받느냐? 총 걸리는 시간을 보면 짧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담하고 사진 찍고 뭔가 수술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눈매 교정 아주 조그마한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그보다 조금 더 길어요. 한 40분, 5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절개 눈매 교정을 제대로 경막이란 걸 열어서 하면 1시간 반쯤이 소요되게 돼요. 쌍꺼풀인데 어떤 수술은 15분, 어떤 수술은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죠. 재수술하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의 기본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 선생님하고 내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어떤 핵심들이 있게 돼요. 많은 병원을 상담 다니시면 당신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또는 이보다 더 해야 됩니다를 얘기해 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